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지한 근황과 비트코인 소식 그리고 CPI 이렇게 한번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추이가 3%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건전하게 나와줌으로써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더욱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요약을 좀 해본다고 하면 에너지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중국의 회복 속도와 또는 기후 영향에 따라서 아직은 CPI를 너무 그냥 등한시하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뭐 CT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실정은 아마도 9월, 11월 정도에 남은 한 번 정도는 그때 상황 보고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는 7월이 아마 금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덩달아 비트코인은 그래도 잘 선방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의 악재에 따른 분위기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기준금리도 이번에 덩달아서 올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덩달아 뭐 유럽도 올리고 있고 호주도 올리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느냐도 중요하고, 이게 계속 올린다고 하면 시중에 돈의 유통량이 점차적으로 많이 은행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공매도로 베팅을 했던 자들은 이번에 숏 스퀴즈 현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중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난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퀀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퀀트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좀 수평적 구도가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구간일 때마다 매집량이 상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한 행보장을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재미없네, 이제 시장 떠나고 다른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반면, 또는 이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도 그냥 평단의 월급의 어느 정도씩은 계속 차곡차곡 잘 모아서 앞으로 이 큰 한 방을 노려서 이 수익에 있는 부분을 또 만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동일시하게 계속 적용을 보았던 패턴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답은 나와져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트코인 공급 75% 수익 중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 25%가 손해 중이고 75%가 과연 이번에 차익실현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아마도 조금 더 나올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가면 이제 하반기 최고회사에 따른 실적 발표가 또 남아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동성 측면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또 있다. 그 다음으로 또 중국의 또 큰 아시아의 또 그런 행사가 하나가 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물의 비트코인 ETF 신청이 세도화한 후 펀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또 보이기도 했었고요. 고래 한 마리가 지난 3개월 동안 WBTC를 또 추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번에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그냥 WBTC를 더 많이 모아가보자 라고 자기만의 전략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반감기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300일이 깨져서 282일 정도가 남아져 있는 가운데, 이제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채굴 비중이 6.25개에서 3.125개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지만 ETF가 금과 또 비율을 할 수가 있는데, 금의 ETF가 초과됐었을 때 대부분 이 중간에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금의 또 영향성이 어마무지했는데요. 이 수익성이 생각보다 대충 한 4배 정도 올라왔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 과연 통과가 되었을 때 슈팅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비트코인이 먼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알트코인이 내려가는 형태로 또 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그래서 얼추 이 비트코인 중간에 만약에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알트코인을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떤 설계를 통해서 얼마나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더욱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약 30%가 5년간 보유자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믿음의 영역이 강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 5년물 부분에서도 당연히 마운트 곡슨 물량도 고려를 하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후오비 관련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후오비에 있는 그런 지분 준비금 추이를 보았을 경우에 비트코인, 트론, 후오비 토큰 비중인데요. 26%, 23%, 16%, 그리고 테더가 14%인데요. 이 트론 비중이 워낙 높다라는 게 오히려 트론이 상당량 타격을 받거나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나타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과연 후오비가 잘 운영이 될 거냐에 따른 물음표가 남아져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경우에는 이렇게 뒤지게 쳐맞고 있어도 72조 정도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이즈가 커서 어찌저찌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은 갖춰져 있고 수직 계열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볼 필요성은 있지만, 후오비도 마찬가지로 수직 계열화는 되어져 있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보유했던 비트코인 이동 펀딩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펀딩비가 크게 하락을 할수록 숏 포지션의 베팅하기가 또 커지기도 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미국 정부가 던지는 물량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연내 나머지 4만 개 정도를 4번에 걸쳐서 매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5월달 지나갔고요. 이제 8월 7일 뭐 다음 달 정도에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또 시장에서 있는 숏에 있는 베팅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에 FTX 고객자금 상환 청구 제출 포털의 운영이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점으로 이제 과거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마 또 내용이 나와 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한 바이낸스의 10억 상당의 BNB 초과 유통 정황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오류였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낸스 입장에서 이런 오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황상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잘 집어냈던 또 애널리스트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BUSD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40달러 하회에 있고 4개월간 60% 이상 감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크 관리 부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리 겐슬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이번에도 연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면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걸 핑계를 삼아서 또 이래저래 또 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리를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마블에스 소식으로는 이번에 소각 일정이 발표를 했죠. 6억 7천만 개 정도를 또 19일 기준점으로
이제 소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오핀이 한국 최초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을 상품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4연속 동결을 해서 3.5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지한 근황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디어가 5월 달에 283개 비트코인 채굴했고 부탄 채굴센터가 7월 달에 운영이 될 거라고 하니까 더더더 지금보다 해시레이트가 더 좀 유지가 되던지 조금 더 올라가던지 뭐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고, 이렇게 채굴을 한다라는 건 비트를 채굴을 할 거냐 비케를 채굴을 할 거냐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채굴을 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방향성도 잘 보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그만큼 자, 미국의 전통 금융사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주가도 깜짝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채굴 데이터 센터 개두를 가동한다라고 밝혔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 이 우지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뒤에서 또 천천히 두각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피케 여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는 또 뉴스님께서 WSX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주시기도 했었고요. 지금의 방향성이 조금 더 약세가 8월 달에 가까워질수록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금리는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잘 버텨줄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버텨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많이 내려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해외 개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기 좋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금리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좀 더 남아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주봉 차트에서 여전히 눌리는 패턴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